안녕하세요. 존치영입니다.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방 하원이 1.9조 달러의 3차 경기 부양안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고요.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 여러 의원들을 통해 또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 부분 공개되어 왔는데요. 법안의 형태로 담긴 내용이 최종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 하원 표결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방의회가 이번 주 중에 1조 9천억 불 추가 경기 부양안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스테니 호이어 연방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오늘 26일 금요일이요. 이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하원 표결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즉시 상원으로 보내질 것이고요. 그래서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대통령 서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네요. 또한 이에 상응해서 척 슈머 민주당 다수당 그 원내대표 역시 이 법안이 상원에 도착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요, 공화당의 지지를 많이 끌어들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의 그 공화당 원내대표죠.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라고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최근 촉구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민주당 측의 움직임은 이 오는 3월 1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마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인데요. 왜 3월 14일이냐? 이건 아시다시피 이 날짜로 이 연방 정부 특별 실업수당 보조 프로그램이 만료가 되죠. 따라서 이때 차기 부양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풀이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요, 어쨌거나 이와 같은 입법 절차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들어간 내용 중에 관심을 특히 많이 갖는 이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이 법안을 직접 보면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400불 그 스티뮬러스 체크 지급이요. 그리고 주 400불 연방정부 실업수당 보조, 그리고 부양 자녀에 대한 차일드 텍스 크레딧 등이 있을 텐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400불 개인 현금 지급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우선 2021년도에 신고하는 세금 신고서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이 스티뮬러스 체크 지급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개인당 1,400불이고요. 또한 부양 가족에 대해서도 1,400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싱글 기준으로는 7만 5천 불에서 페이스 아웃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만 불을 지나게 되면 아무것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라면 2배가 돼서 15만 불부터 지원 금액의 감소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0만 불을 넘어서면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서 나오는 바대로 부양가족은 모든 부양가족이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 17세 미만의 어떤 자녀만 해당된다거나 하는 이런 규정이 이제는 없고요. 그리고 아이도 되고 또 부모, 모든 디펜던트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개인이라는 것이 텍스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텍스 아이디라는 게 뭐냐? 소셜 시큐리티 넘버만 포함된다라고 나오죠. 즉 내가 개인이 됐건 아니면 부양가족, 당사자가 됐건 부양가족이 됐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있어야만 자격을 갖춘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예전과 달리 이 배우자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더라도 모든 그 부부 2명 모두가 못 받는 게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 배우자는 이와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사항으로서 만약에 부모가 둘 다 텍스 아이디는 있지만 소셜 넘버가 아닌 텍스 아이디이고 아이만 소셜 넘버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하자면 부양가족만 소셜 넘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여기 법안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도 이 법안을 읽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해석으로 미루어 봤을 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와 같이 법이 바뀐 이유는 미국인이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을 막아야겠다는 그런 취지, 그와 같은 어떤 배경이 있는 거니까 소셜 넘버를 가지고 있는 부양가족 역시도 이 미국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 2021년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나오네요. 그리고요, 또한 지난 1차, 2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2021년을 이번에는 기준으로 하지만 아직 연중이죠. 21년 연중이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은 뭐 2020년도 2월이다 보니까 20년도 신고조차 안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2020년도 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20년도 숫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19년도 자료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내가 2019년도에는 소득이 높아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2020년도에 소득이 줄어서요 자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신고를 2020년 신고를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내가 이번에 지급되는 그 부양한 체크 1,400불 체크를 받을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뭐 이와는 반대로 2019년도에는 소득이 낮아서 됐는데 2020년도에는 소득이 늘어서 안 된다면 신고를 하지 않고 천천히 연장 신청을 하거나 해서 미루는 것도 프랙티컬한 면에서 실질적인 면에서 내가 체크 지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으로 가니시먼트가 있느냐, 예컨대 내가 뭐 연방정부, 뭐 주정부 내지 않은 그런 것들 또는 뭐 차일드 서포트 등으로 해서 따로 떼가는 그런 게 있느냐인데요. 이번 내용에서도 가니시먼트는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차일드 서포트, 연방정부 부채, 뭐 주정부 부채 또는 뭐 주정부 실업수당을 반납해야 되는 뭐 이런 사항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니시먼트에 체크 지급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연방정부 실업수당 보조 지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PUC죠.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인데 400불입니다. 내용 보시면은요. 3월 14일 대신에 8월 29일로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즉 만기일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300불에서 400불로 100불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 뭐 소급 적용이라는 말은 따로 없으니까 3월 14일에 내용이 통과가 되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 뒤에 이어지는 기간, 즉 8월 말까지에 대해서만 400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믹스드 인컴 어너였죠. 이들에 대한 추가 지급 100불이 연장이 되는지인데요. 이 내용은 뭐 기억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만 급여 생활자이면서 동시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분이 두 개의 잡을 다 잃더라도 실제 실업수당은 급여 생활자로서 받는 실업수당만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100불씩 추가로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 혜택 또한 연장이 되는지의 여부인데요. 별도로 안 된다는 내용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아마 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이 주정부 실업수당의 연장인 거죠. 이 PEUC,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인데 이거 역시도 24주에서 48주, 즉 8월 29일까지로 연장된다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400불 추가 지급을 8월 말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Mixed Earner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연장해준다고 보여지고요. 안 된다는 말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PEUC, 즉 기존 주정부의 실업수당 지급 기한도 48주로 늘려서 8월 말까지 연장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Child Tax Credit, 즉 부양자녀 1인당 제공되는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시 2021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세무신고에 적용되는 Child Tax Credit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전년과 마찬가지로 지급됩니다. 그냥 신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새롭게 나오는 이 Child Tax Credit은 2021년을 기준으로요. 우선 첫째, 18세 미만 캘린더 이어 21년 말까지 기준으로 17세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 자녀 1인당 3,000불씩의 현금 지급액이 보조된다라는 얘기고요. 6세 미만일 경우에는요. 즉 5세까지 된다라는 얘기죠. 연말 기준으로. 그러면 3,000불이 아니라 3,600불이 지급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티뮬러스 체크 지급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7만 5천 불 이상일 경우, 개인일 경우 그렇고요. 그리고 부부 공동일 경우는 15만 불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 지급액이 줄어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지급되느냐? 어드밴스 페이먼이라고 해서 선택하면 12분의 1씩 지급이 될 수 있는데요. 언제부터냐? 아직은 지금 법에 나오진 않았는데 현재 얘기되고 있는 건 한 7월 1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자녀가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16세, 17세 뭐 이렇고요. 그리고 한 명 자녀가 5세라고 하면 3,000불 곱하기 2하고 또 3,600불 받아서 전체 9,600불을 받는 건데 그렇다면 이 자녀 3명에 대해서 9,600불을 12분의 1, 즉 한 달에 800불씩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뭐 그 뒤에 법안의 내용을 보면 뭐 이런저런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 연중에 소득이 올라가서 내가 이게 차일드 크레딧을 더 많이 받은 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스티뮬러스 체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토해낼 필요는 없다. 반납할 필요는 없다 였는데 여기서는 더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연중에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연중에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라는 것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건 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겠습니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뭐 자녀가 사망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지급액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차 업데이트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주목할 만한 그런 사항으로서 온라인 포털을 연다고 하네요. 그래서 각각의 납세자들이 본인의 어떤 어드밴스 페이먼트 여부를 즉 말하자면 내가 연중에 12분의 1씩 받을 건지 아니면 나 안 받고 나중에 받을 건지 또 가족 구성원의 변동 사항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포털을 연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어떻게 업데이트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도 최저임금 15불 인상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이건 협의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9조 경기 부양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 여러 공화당 물론 그렇고요.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이 보수파에 속하는 상원 의원들이 반대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이게 단순 다수결로 통과하는 버짓 레컨실리에이션 방식이잖아요. 여기에 15불 연방정부 예산을 올리는 게 좀 성격상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런 이유도 있다 보니 어쩌면 별도 법안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이네요. 뭐 이외에 뭐 학자금 상환 면제요. 바이든 대통령은 뭐 10,000불까지 그리고 민주당 상원 의원들 중에 대표급 뭐 말하자면 엘리자베스 워렌, 뭐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은 50,000불 탕감을 주장하는데요. 이번 경기 부양안에는 어떤 내용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정도가 현재 하원에서 공개되고 이번 돌아오는 주에 표결에 붙여질 3차 경기 부양안 중 직접 지원과 관련된 법안 내용 소개였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라이크 버튼 눌러서 다른 분들께도 소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